제로 트러스트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세시와는 어떻게 결합될까요? 오늘은 이들 관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로 트러스트를 실무적으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올바른 정의를 위해 가장 먼저 제로 트러스트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즉, 제로 트러스트는 여러분의 IT 인프라에서 정밀한 집행이 가능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여러분이 구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로 트러스트를 집행하기 위해서 기존 인프라에 이것저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선봉하기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의도된 아키텍처를 구매하셔야 선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GTNA와 세시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제한적인 기능을 가진 GTNA보다는 포괄적인 기능을 가진 세시가 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시는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보완제일까요? 필수 조건일까요? 아니면 의무적인 수단일까요? 세시는 세 가지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속도, 가시성, 제어력을 갖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세시는 제리 트러스트가 규칙을 정하면 원활하게 집행한다는 점에서 제로 트러스트의 이상적인 모습에 적합합니다. 케이토처럼 통합된 세시 패브릭을 사용하면 그 집행이 일관되고 맥락이 풍부하며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심은, 트래픽 패턴, 보안 태세가 모두 인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전체 경로를 의미하며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안전한 접근을 확보한다는 세시 자체의 핵심 원칙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로의 전환에 대한 동기는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외부적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AI 기반의 위협은 매일매일 전술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위협이나 규제 준수 기한의 압박, NIST, NIS2, NMA 같은 감독들의 규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등은 모두 외부적 요인이지만 이들이 결국 기업에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는 바로 브랜드 보호라는 내부적인 의무 사항으로 기결되며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사회는 이제 "우리 보안은 안전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로 트러스트는 접근 실현, 의도에 대한 제어력을 입증하는 방법이고 세시는 그 집행을 수행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로 전환하도록 압박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의 네트워크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제로 트러스트는 고객의 신뢰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진의 의무 사안이 되었습니다. 셋째,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압박 요인들입니다. C 레벨에서 기대하는 것은 안전하면서도 비즈니스 민첩성을 유지하는 제로 트러스트 구현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이를 집행하는 아키텍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까요? CIO는 시스템 가동 시간을 보호하여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반면 CISO는 진화하는 규제적 의무를 쫓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밑바탕이 되는 아키텍처가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할 수 있을 때만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유는 CIO 조직과 CISO 조직 간의 KPI가 반드시 상호 보완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목표 달성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는데 세시는 두 조직을 하나로 묶어주는 적합한 집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트러스트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세시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논할 때마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표현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AI 시대에 있어 그 표현은 믿되 검증하라로 바뀌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두 표현의 중요한 차이는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섀도우 AI들은 양날의 검으로 새로운 보안 위협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CISO는 이들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를 원할 것이고 CTO는 이들에 대한 성능과 용량을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관점에서의 기능에 대한 통합 요구는 세시를 시장에 주연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정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단일 데이터 레이크로부터 단일화된 공유 맥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집행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세시 플랫폼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대답은 NO입니다. 세시 플랫폼이 제로 트러스트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려면 다음 네 가지 측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제어와 집행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일원화된 정책 생성과 실행을 위해 단일 콘솔이어야 합니다. 한 툴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다른 툴에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인라인에서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신뢰는 일회성 결정이 아닙니다. 기기의 보안 태세, 위치, 세션 동작에 따라 변합니다. 지속적인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라인으로 세시 엔진이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집행은 가까운 엣지에서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트래픽을 특정 거점의 엔진으로 백홀린하여 처리하는 세시는 확장성이 떨어지고 리스크를 가중시킵니다. 넷째, 타편러 없는 통합, 즉 융합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웹 또는 앱 접근, 데이터 유출 방지, 위협 보호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이 모든 것을 태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장비들을 예쁘게 결합해 놓은 것일 뿐 제로 트러스트를 집행하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제대로 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 세시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해서 믿되 지속적으로 검증하라로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집행 능력을 가져야 하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보안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통합된 단일 데이터 레이크의 풍부한 공유 맥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신원 컴바는 보안 기능에서 제공하며 세그먼트화는 네트워크 기능에서 제공하며 지속적인 검증과 편단은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션은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할까요? 네, 잘 제공합니다. 앞에서 제로 트러스트는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덴터티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세그먼트화는 사고 발생 시 폭발 반경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는 어떤 사람에게 준 신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많은 기업이 보안과 네트워크에 꾸준히 투자해 왔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지속적인 재평가입니다. 세시 기반의 접근 방식은 실시간 공유 맥락을 이 재평가 반정식에 가져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시라면 사용자의 행동과 보안 태세가 시간 또는 위치에 제한받지 않고 지연 없이 재평가됩니다. 지속적인 재평가는 입구만 통과하면 보안 태세의 변화를 검증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제로 트러스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셋이나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위해 잘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첫째, 신뢰는 동적입니다. 로그인할 때 참이었던 것이 지금은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맥락, 보안 태세, 행동,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폭발 반경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세분화하고 더 빠르게 격리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시의 집행 지점은 기업 내부의 폭발 반경 안에 있지 않고 외부 클라우드에 있어 보다 정밀하게 세분화하고 격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이유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검증은 필수입니다.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K2 세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째로 바꾸는 리프트 앤 시프트가 아닌 단계적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기업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IT 현대화가 비즈니스에 트라우마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플랫폼은 제로 트러스트를 점진적이고 무엇보다 생존 가능한 것으로 만듭니다.
경험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물리적 장비를 통한 구현 방식은 리프트 앤 시프트나 리프 앤 리플레이스 방식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단계적 롤아웃이 정답이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시는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한 세시의 아키텍처는 반드시 이러한 단계적 현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날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하지만 그 전환에서 비즈니스를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스마트하게 확장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기업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면서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기술 역량인가요? 툴인가요? 아니면 문화인가요?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는 집행 툴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복병은 툴의 난립입니다. 파평화된 많은 툴을 운영하는 것은 관리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보실 수 있겠지만 추진력은 거의 얻지 못합니다. 많은 툴을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체 IT 인프라에 제로 트러스트를 포기하고 원격 사용자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등 특정 영역에 GTNA 같은 파편화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툴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분주함은 업무량이 늘어난 것일 뿐 제로 트러스트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기술 역량입니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직원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인력이 충분한가? 업스킬링을 해야 하는가? 등등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툴의 난립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일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제로 트러스트를 절대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제로 트러스트로의 보안 전략에서 변화의 시그널보다 노이즈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열쇠는 단순화에 있습니다. 더 적은 툴, 더 적은 사일로, 그리고 팀 간의 정책 마찰을 없애주는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는 문화적 변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이유는 여러 툴들을 통해서 위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응해 행동하는 것까지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화려한 툴들의 화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눈에 제로 트러스트라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더 중요합니다. 케이토가 가장 잘하는 것이 네트워크와 보안이 잘 통합된 단일 대시보드이며 이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는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 뉴 노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생산성의 병목 향상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으로 전환할 때 세시를 통해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이브리드 워크가 제로 트러스트로의 전환을 툭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제로 트러스트를 단순히 접근을 승인한다는 관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날 하이브리드 워크의 의미는 단순히 모바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란 의미로 확대가 필요하고 하나의 운영 모델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출장지의 호텔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보고 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영업사원은 세일즈포스에 있는 고객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내부 API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K2 세시가 뒷받침하는 진정한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신원이 검증됩니다. 그 다음 기기의 OS 버전, 보안 태세, 엔드포인트 보호 상태를 체크하여 사용자의 단말이 회사 노트북이 아니고 신뢰할 수 없는 호텔의 네트워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의 정책에 따라 K4 세시는 전체 네트워크 접근은 차단하고 오직 승인된 앱으로 가는 네트워크 경로만을 허용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행동에 이상 징후는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에 도달한 후에도 사용자 트래픽의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서 맥락, 보안 태세, 행동, 리스크 프로필에 따라 차단되거나 재임증의 요청 등으로 강제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지레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되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이브리드 세상에서 세시가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용자가 호텔에서 회사의 노트북으로 업무를 한다면 또 다른 정책이 적용되어졌을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문지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비즈니스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는 보안과 네트워크에 아우르는 보다 나은 공유 맥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 형태, 수단,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IoT, OT, M&A는 흔히 기업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보리로 여겨집니다. IoT나 M&A 같은 영역을 다룰 때 기업 리더들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M&A를 통해 제공받은 자산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를 확인해 보았는가? 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현재 보안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우리 기준으로 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관찰이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즉, 시작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인수를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IoT와 OT의 증가는 선형적 증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세그먼트화하고 관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시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때 나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AI의 급증이 제로 트러스트를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나요? AI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AI는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IT 및 보안팀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의 경우 내장된 AI가 수만 가지 이벤트 속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의사결정을 자동화하여 대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AI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AI는 싸움의 양쪽 진영 모두에 존재합니다. 공격자는 정찰과 피싱의 규모를 확장하는데 AI를 쓰고, 방어자는 노이즈를 줄이고 대응을 가속화하는데 AI를 씁니다. 한쪽은 AI로 더욱 강하고 예리한 창을 만들고 있고, 다른 쪽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데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이 없는 CPU 자원을 통해 AI의 속도, AI 에이전트의 속도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보안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복병은 기업의 정책을 우회하고 데이터 유출을 일으키며 컴플라이언스 공백을 만드는 섀도우 AI입니다. 직원들이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AI를 쓰고 있을 수 있고, 이는 기업 거버넌스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인마인 검사와 제어 방법이 없다면 AI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네트워크 계층을 가진 세시의 AI 보안 기능이 있어야 제로 트러스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를 통한 공격은 이미 여러분의 조직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잃지 않으면서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달성하는 데 있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셋이가 왜 적합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K2의 아키텍처는 하드웨어나 리프트 앤 시프트가 필요 없는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 가장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선택해 먼저 적용하고, 사일로 아키텍처를 피해서 부서 간 비즈니스 중단 없이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와 보안에 완벽히 융합된 아키텍처의 단일 정책 엔진은 정책을 정밀한 의사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단일 정책 엔진은 네트워크와 보안을 모두 포괄하고 공유된 맥락을 가진 단일 데이터 레이크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접근, 리스크 전단에 걸쳐 실시간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다각화된 네트워크에 대한 현대화 없이는 보안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제로 트러스트 구현과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